Hello everyone, welcome to Yuna's Korean. I'm your friendly Korean guide, Yuna. The topic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a very unique and popular daily culture in Korea, the gifticon culture. Before we dive into the main story, let me quickly remind you of our channel's 4-step learning method. Step 1 is listening without subtitles. Step 2 is listening with Korean subtitles. Step 3 is understanding with bo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And finally, Step 4 is shadowing and speaking along. Then, let's first look at 3 essential vocabulary words you must know to understand today's story more deeply, shall we? The first is gifticon. It refers to a mobile voucher in the form of a barcode sent and received on phones. The second is songli. Sincerity, thoughtfulness. It means a heart or effort treated with utmost care for someone else. Lastly, the third is pumasi, mutual aid or reciprocation. Originating from the tradition of helping each other with farming in the past, it is often used today to mean a modern give and take. Welcome to Yuna's Korean. 한국에 살다 보면 1년 중 가장 스마트폰이 바쁘게 울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생일 알림창에 제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프티콘 대란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손편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기프티콘 문화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시작해서 교촌치킨, 도미노 피자, 심지어 백화점 브랜드의 고급 향수나 한우 세트까지 기프티콘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상대방의 주소도 모른 채 선물을 뚝딱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묘한 현대인들의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기브 앤 테이크, 일종의 현대판 품앗이 정서 때문인데요. 친구가 나한테 3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나도 그 친구 생일에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금액대의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나도 나중에 이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하는 묘한 부채감이 생기곤 하죠.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서의 눈치 싸움도 장난이 아닙니다. 동기나 직장 동료의 생일이 단톡방에 공유되면 나도 보내야 하나? 보낸다면 얼마짜리를 보내야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미묘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MZ세대 사이에서는 기프티콘 지출이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 기프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게다가 다 쓰지 못한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전문 매입 앱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기프티콘 깡이라는 재테크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제 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프티콘은 삭막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늦은 밤 야근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초콜릿 기프티콘 하나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격식 차리지 않고 툭 던지는 기프티콘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을 나누는 형태는 디지털로 변했지만 그 속에 깃든 정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How was it? Did you catch the main idea? Now let's listen again with Korean subtitles so you can check how the words look in Hangul. 한국에 살다 보면
1년 중 가장 스마트폰이 바쁘게 울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생일 알림창에 제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프티콘 대란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손편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기프티콘 문화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시작해서 교촌치킨, 도미노 피자, 심지어 백화점 브랜드의 고급 향수나 한우 세트까지 기프티콘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상대방의 주소도 모른 채 선물을 뚝딱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묘한 현대인들의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기브 앤 테이크, 일종의 현대판 품앗이 정서 때문인데요. 친구가 나한테 3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나도 그 친구 생일에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금액대의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나도 나중에 이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하는 묘한 부채감이 생기곤 하죠.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서의 눈치 싸움도 장난이 아닙니다. 동기나 직장 동료의 생일이 단톡방에 공유되면 나도 보내야 하나? 보낸다면 얼마짜리를 보내야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미묘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MZ세대 사이에서는 기프티콘 지출이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 기프트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게다가 다 쓰지 못한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전문 매입 앱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기프티콘 깡이라는 재테크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제 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프티콘은 삭막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늦은 밤 야근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초콜릿 기프티콘 하나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격식 차리지 않고 툭 던지는 기프티콘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을 나누는 형태는 디지털로 변했지만 그 속에 깃든 정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Great! Now that you've seen the Korean text, let's make sure you understand every detail. I've added English subtitles this time. Let's listen for the third time. 한국에 살다 보면 1년 중 가장 스마트폰이 바쁘게 울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생일 알림창에 제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프티콘 대란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손편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기프티콘 문화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시작해서 교촌치킨, 도미노 피자, 심지어 백화점 브랜드의 고급 향수나 한우 세트까지 기프티콘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상대방의 주소도 모른 채 선물을 뚝딱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묘한 현대인들의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기브 앤 테이크, 일종의 현대판 품앗이 정서 때문인데요. 친구가 나한테 3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나도 그 친구 생일에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금액대의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나도 나중에 이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하는 묘한 부채감이 생기곤 하죠.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서의 눈치 싸움도 장난이 아닙니다. 동기나 직장 동료의 생일이 단톡방에 공유되면 나도 보내야 하나? 보낸다면 얼마짜리를 보내야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미묘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MZ세대 사이에서는 기프티콘 지출이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 기프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게다가 다 쓰지 못한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전문 매입 앱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기프티콘 깡이라는 재테크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제 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프티콘은 삭막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늦은 밤 야근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초콜릿 기프티콘 하나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격식 차리지 않고 툭 던지는 기프티콘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을 나누는 형태는 디지털로 변했지만 그 속에 깃든 정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Perfect. You've mastered the story. Now, let's practice your speaking. I'll pause after each sentence. Repeat after me.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현대판 품앗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 미묘한 눈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기프티콘 하나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확행이 있으니까요. That's all for today's story. Korea's digital gift-giving culture, isn't it really interesting? Question of the day. Is there a culture of easily exchanging gifts via smartphone like this in your country too? Or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s gifticon culture?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If today's video was helpful, don't forget to subscribe, like, and turn on notifications. Let's meet in the next video with a more interesting story. Bye!